오늘은 45세에 처음 결혼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8천만 원이라는 거에게 빚이 함께 온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기호 씨입니다. 창고관리 도구법을 운영하는 1인 법인 대표로 검소하고 성실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었죠. 45세에 처음으로 결혼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민기호는 45세가 되어서야 처음 결혼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기호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왜 너랑 결혼해? 나이도 9살이나 어린데.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에도 기호는 그저 웃었다. 서유진, 36세.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그녀는 정말 예뻤다. 하지만 기호가 반한 건 외모가 아니었다. 오빠, 제가 오늘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연애 시절부터 유진은 기호의 작은 빌라에 자주 놀러 와서 밥을 해줬다. 기호의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걸 보고는 다음에 올 때마다 작은 반찬통을 들고 왔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빠는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챙겨 드시잖아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요. 45년을 혼자 살아온 기호에게 이런 배려는 처음이었다. 첫사랑의 배신으로 여자를 믿지 못했던 그였지만 유진의 순수함 앞에서는 마음이 열렸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유진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기호 쪽 가족들만 참석했다. 하지만 그날 유진이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본 순간 기호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다. 신혼생활은 평화로웠다. 유진은 결혼 후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기호의 월 순이익이 400에 500만 원이었으니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매달 25일쯤 되면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말이 없어졌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기호는 그려러니 했다. 여자들은 원래 감정 기복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리고 유진이 가끔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그냥 넘어갔다. 뭔가 부채가 좀 있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신도 사업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기호는 몰랐다. 유진이 매달 25일마다 은행 자동이체로 90만 원씩 빠져나가는 통장을 보며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결혼한 지 6개월 후 기호는 집 리모델링을 계획했다. 낡은 빌라였지만 둘이 오래 살 집이니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 여보,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 받아서 집 좀 고쳐보자. 좋아요, 오빠. 유진은 웃었지만 표정이 어색했다. 다음 날 기호는 은행을 찾았다. 부부 공동명의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고객님,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부인분 주민번호도 적어주세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잠깐만요. 부인분 신용정보가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요? 신용등급이 조회가 안 되고.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열심히 두드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부인분이 현재 연체 위험 경고 상태시네요. 대출 취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체 위험이요? 기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확한 건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겠지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기호는 유진을 불렀다. 유진아, 은행에서 뭔 얘기 들었는데.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빠, 얼마야? 오랜 침묵 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천만 원이요. 아니, 정확히는 8,200만 원. 기호는 잠시 귀를 의심했다. 8천만 원? 자신의 연순이익이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많은 빚이? 누구 빚이야? 제 명의예요. 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실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기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결혼 전에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 전 남편 때문이에요. 순간 기호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전 남편? 유진이 재혼이었다고?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친구 선우의 말이 떠올랐다. 선우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늘 기호에게 말했었다. 야, 결혼할 때는 신용정보부터 확인해야 한다니까. 하지만 기호는 그런 걸 확인할 생각도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싫었으니까.
8천만 원을 혼자 갚고 있다고? 네, 매달 90만 원씩. 기호는 계산해봤다. 90만 원씩 갚는다면 대략 10년은 더 갚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내가 43세에 결혼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기호는 중얼거렸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역시 늦게 결혼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수군거릴까? 그날 밤 기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기호는 유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언제 결혼했고, 왜 이혼했고, 어떻게 이런 빚을 지게 됐는지. 유진은 울면서 말했다. 저는 26세에 첫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유진의 전 남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확장하면서 차량 대출을 받았다. 학원 차량 명목으로 승합차 2대를 구입했는데 원금이 4천만 원이었다. 처음에는 학원이 잘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코로나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유진의 전 남편은 카드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아내인 유진에게 제안했다. 여보, 신용대출 좀 받자. 잠깐만, 곧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여보, 내 신용은 이미 안 돼. 당신 명의로 해야 해. 유진은 남편을 믿었다. 처음에는 1천만 원,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결국 4개 은행에서 총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 총 8천만 원이 된 거네? 네, 차량 대출 4천만 원, 신용대출 4천만 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진의 전 남편은 곧 갚는다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미안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한 달 후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서로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자. 빚은 미안하지만 내가 처리해줘.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갚을게. 내 이름으로 된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유진은 모든 빚을 떠안고 혼자가 됐다. 기호는 듣고 있던 중에 화가 치밀었다. 그럼 지금까지 그놈 빚을 내가 혼자 갚고 있단 말이야? 네, 10년 동안요. 연체한 적은 없어? 한 번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90만 원은 꼬박꼬박. 기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빚을 갚아온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날 오후 기호는 친구 선우에게 전화했다. 야, 선우야. 나 좀 상담받을 게 있어. 뭔데? 유진이 전 남편 때문에 빚이 8천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나? 선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형, 구상권 청구는 생각해봤어? 뭐? 혼인 중에 한쪽이 독단적으로 만든 빚이면 다른 한쪽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특히 가정 파탄 원인 제공했으면 더욱 그렇고. 진짜? 단, 입증이 문제야.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 기호는 유진에게 물어봤다. 혹시 문자나 녹음 같은 게 있냐고.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 지웠어요. 그때 기억하기 싫어서. 그럼 소송은 어려울 것 같은데? 선우가 답했다. 솔직히 힘들 거야. 그리고 소송 걸어도 그 남자가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학원 망하고 빚 때문에 도망간 놈한테 뭘 받겠어. 기호는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답이 없었다. 그날 밤부터 기호는 혼란스러웠다. 사랑은 하지만 8천만 원이라는 빚이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결혼 전에 말하지 않은 게 속상했다. 며칠 동안 기호는 유진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유진도 눈치를 챘는지 더욱 조심스러워했다. 오빠, 제가 나갈게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이혼해요. 제가 오빠한테 피해만 끼쳐드리네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기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선우가 기호에게 제안했다. 형,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 상담 해준다더라. 특히 경제적 갈등 상담도 전문적으로 하고. 내가 상담을 받아? 형,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아봐. 기호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45살 남자가 부부 상담을 받는다는 게 창피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아, 우리 상담 받아볼까? 네, 부부 상담. 둘이 함께. 유진은 놀라면서도 고마워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50대 초반의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두 분이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기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재혼 가정에서 과거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는 케이스죠. 첫 상담에서 상담사는 각자의 마음을 들어봤다. 기호 씨,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화가 나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유진 씨는 어떤가요? 죄송해요.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또 사람을 잃을까봐. 두 번째 상담에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했다. 기호 씨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정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게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유진 씨는요? 저한테는 죄책감이에요. 제가 실수해서 만든 빚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괴로워요. 상담사가 말했다. 기호 씨는 책임감이 강하시고 유진 씨는 자책감이 강하시네요. 하지만 둘 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아요. 세 번째 상담에서 상담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아요. 하지만 유진 씨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갚아온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기호 씨 수입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에요. 문제는 마음의 부담이죠.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부채 구조 조정을 한번 알아보세요.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신용등급이 기호 씨와 공동 명의로 신규 대환 대출을 받으면 돼요. 단, 기호 씨 신용등급이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요. 기호는 고민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과거를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상담을 받은 후 기호는 며칠을 혼자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가계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 꼼꼼하게 적힌 가계부에는 매달 90만 원씩 나가는 대출금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10년 동안 이렇게 혼자 감당해왔구나. 기호는 유진을 다시 봤다. 36살 여자가 10년 동안 매달 90만 원씩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갚아온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호조무사 월급으로는 빠듯했을 텐데. 유진아. 네? 우리 구조조정 신청해보자. 정말요? 응.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둘이 함께하는 게 부부 아닌가. 기호는 결심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다. 은행과 협의한 결과 조건부로 부채 구조 조정이 가능했다. 기호와 공동명의로 대환대출을 받되 이자율을 기존 7%에서 4.5%로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서 월 부담을 7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월 70만 원이면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어.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할게요. 집 근처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한다더라고요. 일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제 빚인데 제가 갚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빠한테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6개월 후 유진은 요양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이제 70만 원 대출금의 절반은 유진이, 절반은 기호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유진이 말했다. 그래? 네. 오빠 돈으로만 갚으면 계속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도 갚으니까 떳떳해요. 기호도 마음이 편해졌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기호에게 말했다. 오빠, 제가 왜 오빠와 결혼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왜? 오빠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요. 전 남편은 매번 의심하고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서 말 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오빠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기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뭐든 숨기지 마.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께 나누자. 네. 약속해요. 지금 기호와 유진은 매달 70만 원씩 함께 갚아나가고 있다. 계산해보니 3년 정도 더 갚으면 완전히 끝날 예정이다. 사람은 과거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호가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다. 유진의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유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다한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위해 다시 용기를 낸 사람. 기호는 43세에 처음 결혼해서 45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사랑은 그 사람의 과거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호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